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10일거래 연속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런 꾸준한 흐름이 이번 주 우리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소강 상태를 보일지 아니면 더 꾸준한 흐름을 이어갈지 장 마감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좀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면 이번 주 아니요, 우리 그게 시장 어떻게 보세요? 장전까지는 네, 좀 안 좋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상황이. 네, 예, 지금 미국 정부에서 다시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그 음, 농장 방문하는 거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역 협상 진척이 있었고 네, 10월에 또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좋은 얘기 나누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 좀 화면 잠깐 보시면은 네, 그 증거를 말하듯이 약간 미국 선물이 다 0.5%, 0.6%, 0.7% 이렇게 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네, 지수 선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기대감이 시장에 적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가도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환율도 좀 1191원까지 좀 올랐다가 네, 오늘 다시 살짝 빠지는 분위기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약 강보합이 나오고 있지만 그쵸. 코스피는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큰 시장 조정 아니고 이 정도는 뭐 당연하다고 그냥 봐요. 무난하게, 예. 네. 근데 월요일은 항상 그래요. 그쵸. 네. 월요일은 항상 간보는 장이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 시간 수급 상황 보면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네, 개인과 기관이 잘 받쳐주고 있고요. 그쵸.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이 팔고 있지만 네. 개인이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선물은 외국인이, 외국인이 굉장히 네. 매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도 오늘 좀 코스피 약간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정이 나와도 오늘 뭐 약보합 정도까지 갔다가 네네. 다시 뭐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 일시적인 눌림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잘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중요한 이슈가 있죠, 이번 주에. 그쵸. 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헬릭 스미스 네, VM202 예.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약품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탑라인 발표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한 수요일쯤 발표가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막 공매도 치고 사고 팔고 막 다들 진짜 뭐랄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발표가 난다 그러면 사실상 수요일 전까지 시장이 전쟁터나 다름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대감에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일. 근데 반대로 네. 잘 안 될 거를 안 될 거에 베팅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예. 반만이죠, 사실. 예, 그래서 네. 지금 심리의 흐름, 지금 주가로서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네. 일단은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200도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지난주 화요일부터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오늘 살짝 버텨주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다들 결과를 예상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왜냐면은 다 비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뭔가 찌라시를 듣는다 수요일 전에 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네, 때문에 좀 걱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잘 되면은 한국 바이오에 대한 재고가 약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 한국 바이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약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헬릭 스미스마저 무너진다면은 바이오는 상당히 좀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예요.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잘 체크하셔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바이오 종목을 갖고 있는데 헬릭 스미스가 임상에 실패했다. 네. 이 얘기 나오면 좀 과감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반대로 헬릭 스미스에 성공하게 되면은 자기 종목이 좀 안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보유하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돼지열병. 그렇죠. 네. 지난번에 파주에서 연천 네. 그쪽으로 퍼졌다고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돼지열병은 아니라고 판단이 났는데 또 김포에서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쵸. 이것도 확인해 봐야 아는데 네.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양성 판정을 받으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돼지열병 국가에서 잡는다고 하지만 네. 절대 못 잡아요.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 돼지열병이 풍토병화 됐어요. 예. 작년 한 4,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맞아요. 지금 전혀 잡히지 않고 있어요. 네. 예. 오히려 돼지열병 걸린 돼지가 우리도 모르게 도축해서 우리 뱃속에 들어오는 경우 굉장히 그랬을 많습니다. 수도 있죠. 예.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치료법이 또 없는 없습니다.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돼지열병이 퍼지면 그래서 공포감이 더 큰 거거든요. 사실. 솔직히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는데 네. 문제는 사람한테 유통이 되면은 사람은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돼지한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예. 위험해질 그래서 수 중국이 있죠. 지금 돼지를 거의 반 정도를 도축했거든요. 그 돼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는데 네네.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 잡는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좀 잡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네네. 왜냐면은 뭐 새라든가 벌레, 모기 지금 약간 추워져서 모기는 없겠지만 그런 매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정부에서 좀 확산을 막았다고 좀 약간 자신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돼지열병 관련주가 추가로 다시 큰 상승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회의를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내 생각에는 네네. 이번에도 약간 찬밥 신세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굳이 우리나라랑 그렇게 가깝게 좀 중요하게 대화를 나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정치적 상황이나 현재 상황을 보면은 굳이 한국에 시간을 쏟아가지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북한이랑 직접 얘기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네. 좀 시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냥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보다는 뭐 방위군 분담 이슈라든가 뭐 지소미아라든가 네.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 관련주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며칠째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보여져요. 네. 오히려 조심해야 예, 왜냐하면 할 시기. 생각보다 회담이 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미국을 한 몇 번 갔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된 회담을 한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의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 트럼프가 이제 와서 제대로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예. 그렇죠. 그래서 북한과 직접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굳이 한국이랑 좀 자세하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태까지 경험적에 의한 얘기로서 어느 정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전 절대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예. 트럼프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약간 그런 쪽으로 일단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트럼프의 정책 성향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분석을 했을 때 생각보다는 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홍콩이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아시아 쪽의 내관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지금 홍콩에서 시위자들이 약간 오성 홍기 중국의 상징인 중국 국기를 막 태우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16주째 지금. 예, 근데 약간 네. 약간 이런 행위는 무섭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중국인들은 장기화됐죠 지금. 예, 중국인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봐요. 때문에 약간 무력 제압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겁이 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홍콩 내에서도 친중이 있고 반중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서로 좀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네. 이게 약간 소요 사태로 퍼지게 되면 전 세계 증시에 약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파생 상품이 홍콩이 굉장히 비중이 커요. 맞아요. 뭐 ELS, ETF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지수들이 홍콩 지수에 편입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콩이 좀 어떻게 보면 뇌관이 될 수 있어요. 의외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 대해서는 투자자라면은 너무 무관심하게 보지 마시고 좀 관심을 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조국 법무장관 관련해서 굉장히 홍경 걷고 있죠. 그렇죠. 국내는 예. 정치적 상황에 예. 좀 시달리고 그래서 일부 있습니다. 정치 채널에서는 조국이 조만간 사퇴를 할 것 같다. 이런 소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좀 조국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좀 부풀려졌다고 해도 네. 과언은 아닌 얘기로. 왜냐하면은 현재 여당으로서는 조국 지키기에 총력에 나섰고 그쵸. 현재 야당에서는 조국을 죽이기에 총력에 나섰어요. 근데 어느 쪽이라도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은 약간 그게 전공이 될 수 있고 총선까지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당 같은 경우는 조국으로 똘똘 뭉친 분위기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또 조국으로 똘똘 뭉쳤어요. 예, 그러니까 조국이 하나의 콤팩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쵸. 조국이 어떻게 따라야 돼서 음. 여당 야당의 입지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그래요. 뭔가 명분이나 그런 확고한 대결 구도가 있을 때는 일단은 그게 명분이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거기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굉장히 다각도로 쪼이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정치적 해석도 굉장히 많긴 한데 지금 뭐 조국이 결국은 나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히려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히려 좀 이겨내면은 뭐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그런 위기를 약간 짓밟고 올라오는 인물이 홍정욱 전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죠. 예, 지난번에 제가 네네.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홍정욱 뭐라 그래야 돼? 홍정욱 그냥 대표라고 할게요. 네. 예, 지금 회사 대표니까 홍정욱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조국의 상황을 보고 네. 세상이 너무 정의롭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약간씩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간씩 반대적인 입장을 네. 보이네요. 그러니까 조국도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의 후보로 보여지는 인물이었는데 홍정욱 후보도 그거에 배척점이 돼가지고 자기가 조국을 대신할 인물로서 약간 상징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 제가 추천했을 때 이후로 엄청나게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예,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쯤 언급드렸을 거예요. 네. 예, 그 다음 날도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오고 있고요. K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상승 나오고 있고요. 네. 뭐 디지털 조선, 뭐 휘닉스 소재, 그다음에 뭐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에 가장 상승이 많이 나왔죠. 예, 좀 상승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네. 예,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드리고요. 거의 상한가까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또 종목이 있어요. 네. 에코플라스틱. 그래서 이 종목도 엄청 상승이 나왔고. 네. 때문에 이게 다 조국 후보가 뭔가 문제가 될 때마다 홍정욱 후보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 네. 뭐 조만간 정치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약간 뉘앙스도 풍기고 있어요. 예, 뭐 이분이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이 어떤 증시에 좀 먹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야당 후보가 이렇게 홍정욱 후보한테 몰린다면은 여당은 어떨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예. 여당은 아마 이낙연 후보 아니면 유시민 작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조용해요. 예. 왜냐면 이낙연 후보도 뭐랄까 약간 조국 후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약간 판단이 되고 있어요. 정계에서는. 네네. 여당은 이낙연 후보. 약간 조국 장관이랑 네네. 이낙연 대통령이랑 네네. 문재인 대통령 약간 엮인 느낌. 예. 서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 후보 관련주는 크게 상승이 안 나오고 있고요. 좀 조용한 흐름입니다. 네. 반대로 유시민 작가가 새로운 여당의 대안으로 등장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 대표적인 관련주가 YBMnet. 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자고 하는 종목들은 네네. 유시민 작가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좀 네. 유시민 작가 관련주에 대해서 좀.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권에 뛰어들어와 있던 사람은 현재 여당을 쇄신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나 하지만 그런 여당을 쇄신하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물로 지금 얘기가 거론이 많이 되는 게 유시민 작가고요. 네. 지금 골수 여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YBMnet 지금 계속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시민 작가 관련주들 딱 살펴볼게요. 네. 그다음에 풍강이 있습니다. 풍강은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엄청나게 상승했죠. 제가 추천하고 한 50%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해요. 다시 들어갈 타이밍이 온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샀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한테 들려고 갖고 나왔어요. 네네. 5%나 상승했죠? 근데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아요. 네.
이미 많이 빠졌고 지금 다시 바닥에서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고요. 네. 내일이나 모레 한번 조정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탑픽은 풍광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YBM넷은 계속 살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괜찮아요. 네, 보혜 양조는 유시민약과 관련주라고는 하나 네. 대주주가 매도를 했어요. 고점에서. 그러면서 약간 투심이 많이 꺾였거든요. 네. 근데도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은 재료는 영원하니까. 예. 다른 종목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바닥을 완전히 다져주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시총도 작기 때문에 언제 한번 몰려들게 되면은 아마 YBM넷이나 풍강 같은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보혜양조도 무조건 따라갑니다. 네. 예. 그다음에 흥국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흥국. 굉장히 애매한 종목입니다. 음. 네. 많이 빠졌죠. 네. 예. 이때 왜 빠졌냐면은 그 이유가 없는 빠짐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털은 거죠, 결국은. 네. 네. 그리고 일단 저점을 다지고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급락이 나온 종목은 그만큼 손절도 많이 나왔고 네. 한번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상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모멘텀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흥국도 일단은 지금 사긴 그렇지만 다른 유심작과 관련주들이 상승하게 되면 조금 관심을 둘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유심 관련주를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비스텐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 차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러네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약간 약하긴 하지만 음.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현재 구간이. 그래서 유시민 작가 관련주를 살펴봤는데 네. 일단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종목은 풍강입니다. 일단 풍강. 가장 강해요. 네. 가장 강한 놈이 계속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풍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근데 거래량 없이 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종가쯤에 다시 빠져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600원 부근 잡으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풍강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이 YBM넷입니다. 그 다음이 YBM넷. 네. 조금 더 언제든 안전합니다. 네, 그렇죠. YBM넷은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평단은 한 4,500원에서 4,700원 사이 한 4,600원 정도 잡으면은 네. 손해본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유시민 관련해서 악재가 나올 게 없어요. 네, 기대감만 있고 악재가 나올 게 없습니다. 네네. 유시민이 계속 자기 정기 복귀 안 한다 그래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가 없어요. 때문에 관심 들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비스 TLC. 예, 이 종목도 지금 들어갈 만하고요. 아마 풍강이나 YBM넷 같은 경우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약간 뒤늦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살만 하고요. 네. 포비스 TLC 같은 경우에도 1,600원 부근 매수 가능하다. 음. 이렇게 세 종목 정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 봄에 총선이다 보니까 정부에선 계속 여당과 야당 계속 싸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정치권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네. 최근 제가 관련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네. 황교안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에 대해서 지지층이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그 지지층이 야당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약간 중도로 빠진 분이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네. 황교안 쪽에 약간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실제로 황교안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현 여당에 중요하다 보니까 현 여당의 대체 후보로 되고 있는 유시민 작가 관련주들 있잖아요. 제가 네네. 오늘 말씀드린 네. 풍강, 그다음에 YBM넷, 네. 그다음에 포비스 TNC 네. 이 정도가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 지지자들이 계속 유시민 작가를 콜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본인도 대권 하면 꿈꿀 수도 있죠. 한때 대권을 노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복귀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져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흐름 보게 되면은 네. 저는 어디까지 하는데 투자의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절대 어떤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네. 전 단지 한국을 잘 살리고 네. 경제를 좀 잘한 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쵸. 엄연하게 말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잘 못하고 있어요. 예, 모든 여의도나 경제계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정책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야당이 지금 뭐 다시 대권을 잡는다고 해도 대체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야당도 뾰족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풍강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네네. 이럴 때는 빠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YBM넷이나
YBM 대신에 포비스TH를 사야 돼요. 이럴 때는. 그렇죠. 예, 풍광이 가기 시작하니까. 네네. 풍광 지금 말씀드리자마자 2% 올랐거든요. 예, 이럴 오늘은 경우에는 좋네요. 빨리 그냥 포비스나 YBM 사면 되는 거예요. 네네. 풍광 늦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되고요. 네. 제가 OTT 관련주들 한번 쭉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관련주들 다 급등이 나왔어요. 오. 예, 그 때문에 뭐 A스토리 제가 그때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네. 예, 제가 월요일 날 하고 했는데 그때 화요일부터 바로 강력한 흐름이 나왔죠. 그렇네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OTT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네. 앞으로도 좋으니까 보유하셔도 됩니다. 네. 네, 다음번에 또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네네. 초록병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었고요. 네. 위직 같은 경우는 약간 눌렸어요. 음. 하지만 다시 반등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오늘 같은 데가 매수 시점입니다. 음. 그다음에 뭐 덱스터도 그렇고, 네. 네,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음. 때문에 뭐 지금 OTT 제가 관련해서 추천한 종목들은 저희 ITBC 전에 방송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 예,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 음. 예, 그래서 오늘은 정치 테마주 중에 조국 장관이 날아갔을 경우 네. 예, 가장 수혜를 입게 되는 여당 후보인 유시민 작가 관련주들에서 살짝 살펴봤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유시민 작가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풍강, 그다음에 YBM넷, 포비스TNC 이렇게 3개 종목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가장 탑픽, 원픽 종목으로는 풍강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추분이죠. 이제 점점 좀 가을의 깊이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기운 내셔서 월요병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